안녕하세요. 법다르크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구정 잘 보내셨나요? 또 이렇게 새해가 밝아오고 2020년 경자년 해가 왔는데요. 구독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진짜 행복한 일들 많으시고 꿈을 이뤄 나가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또 왠지 모르게 약간의 그런 우울감에 또 빠져들게 돼가지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책을 통해서 뭐든지 공부해서 이제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또 책을 또 읽게 됐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앨릭스 코브라는 분이 이제 지으신 책인데요. 우울증이 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쩔 때는 참 저도 그런 얘기들을 저희 의뢰인 분들에게 많이 하면서도 참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죄송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뭐 친구들한테 우울하다, 좀 우울해 그러면 친구들이 하는 말, 야, 운동해, 긍정적인 생각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 그런 말들이 참 남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 하면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책에서 조금 배워본 얘기를 저도 한번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신경생물학이 어떻게 우울증을 해결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줄 테니 그 작동 방법에 해당하는 그런 버튼을 누르는 그런 행위, 간단한 행위를 먼저 해봐라 라는 그런 작가의 설득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희 의뢰인 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이런 우울증에 대한 심리 상담까지 제가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이분이 약간 우울증 증상이시구나 아니구나 이런 판단이 돼요. 이 책에서도 지금 설명하는 증상 중 2가지 이상을 2주간 겪었으면 우울증 초기 좀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증상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항상 짜증이 난 상태, 우울한 기분. 두 번째,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되는 것. 세 번째, 상당한 그리고 의도치 않은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 식욕의 감퇴 또는 상승. 네 번째로, 불면증 또는 수면 욕구 증가.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초조해하거나 느려진 행동. 여섯 번째로, 피로 또는 기력 상실. 일곱 번째,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의식. 여덟 번째, 생각하거나 집중하거나 결정 내리기가 어려움. 아홉 번째,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됨. 지금 말씀드린 요 증상, 9가지 증상 중 2가지 생각이 2주간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면 본인이 약간 내가 우울증 증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본인이 자각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학업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을 때도 그랬고 참 20대 초반에도 참 뭐가 될지 참 고민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정말 제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슬퍼할까?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주일간 잠을 1시간도 못 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안 자고 나니까 8일째에는 잠이 오더라고요. 일주일간 잠을 못 잘 정도로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뇌는 모든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토네이도가 분다고 그 지역의 공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듯이 일단 뇌의 일정한 의사결정 회로가 특정한 방향에 맞춰지면 일단 기분이 하강 노선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강 노선을 어떤 경로로만 가게 되면 하강 노선을 타기 때문에 상승 노선을 타는 행위를 하면 또 상승 노선에도 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뇌회로의 그 조율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데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5가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 첫 번째로 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운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가 뇌회로의 발달을 어느 정도 이끄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할머니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는데 본인도 그러한 우울증의 위험도를 좀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겪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 책에 나옵니다. 이분이 의사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를 안다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애 초기의 한 경험도 우울증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임신 중에 태아 상태에서 엄마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러면 아기가 엄마의 기분을 이렇게 다 느끼겠죠. 그럼 스트레스 이런 걸 포함해서 유년기, 청소년기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부모님이 불화를 맨날 본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트라우마가 된다라든지 하는 부분은 향후 성인이 되어서까지 우울증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아내가 바람을 피거나 건강이 매우 안 좋거나 하기 싫은 일을 직업으로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매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울증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사회적 지원인데요. 이것은 누군가 나의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대화할 사람도 없거나 같이 이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이럴 때는 우울증의 하강 노선을 타기 쉽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인데요. 이게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어떤 날은 길이 뻥뻥 뚫리는데 어떤 날은 또 길이 너무 막혀. 어떤 날은 내가 기분이 좋은데 어떤 날은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이런 것도 우울증의 하강 노선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상승 노선을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뇌 안의 신경물질들이 상호작용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해요. 결국 상호작용이 안 돼서 하강 노선을 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병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런 증상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으면 뇌는 기본적으로 걱정과 불안을 하기 쉽다고 합니다. 불안은 느낌의 영역인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안과 걱정을 느끼기 쉽다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불안과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생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굉장히 집중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잘못도 아닌데 벌어진 일. 왜 이렇게 내가 이런 부분 고통을 겪어야 돼?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내 행동으로 인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느끼면 불안과 걱정, 통증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단 심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심호흡을 하면 이 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는 집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상담을 오시면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일이 일어나면 그때 고민을 합시다. 그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높은데 그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려면 부정성에 대해서 긍정성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평균치는 3대 1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한 번 겪고 나면 긍정적인 일을 3번을 겪어야 그 부정적인 일을 상쇄시킬 만큼 이제 기분이 평온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일을 더 많이 이제 발생시키고 그런 상승 기류에 우리가 더 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상승 나선에 타려면 먼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승 나선을 만드는 습관은 결국에는 나오는 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달리기를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 그냥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요가를 한다든지 약간 조금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 속에 새로운 뉴런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뉴런을 성장을 시키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는데요. 세로토닌을 분비가 촉진되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결국에 보면 이렇게 운동이 이렇게 항우울 작용을,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는 습관. 우리가 조금 우울감에 쌓여 있는 분들 보면 결정을 하는 습관이 없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그 우유부단을 하면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이 굉장히 많이 가로막혀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고민을 해서 이 방향이 최선일까? 이 방향이 최선일까? 이 방향이 최선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최선의 결정을 꼭 안 내려도 됩니다. 그 최선의 결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좀 느꼈을 때 이 정도 나쁘지 않아. 그래, 괜찮아. 할 정도. 그냥 괜찮다고 할 정도. 그 정도의 결정만 내려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즉 우리가 그런 행위,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결정을 내려서 뭔가 획득했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에 점점 다가가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생성되고 스스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뇌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통제감이 생기기 때문에 나의 걱정과 불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결정을 내리자. 결정을 잘 내리자. 아까 제가 세로토닌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는 잠을 잘 자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 오면 일단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생각이 너무 많고, 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럼 잠을 자려면 어떻게 되냐? 잠을 자기 전에 30분 전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물질이 나와야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이 물질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 물질을 잘 나오게 하려면 낮 동안 햇빛을 잘 쬐야 됩니다. 햇빛을 잘 쬐면 멜라토닌이 밤에 잘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문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야 돼요. 우울하게 커튼 치고 있으면 안 되고 집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자. 그리고 잠을 잘 때는 8시간을 자야 된다고 딱 정해줘요. 8시간을 자야 되는데 한 번에 연달아서 자야 됩니다. 중간에 깨면 안 되고요. 연달아서 8시간을 푹 자야 됩니다. 푹 자려면 어떻게? 낮 동안 햇빛을 많이 쬐자는 거고요. 세 번째로 세로토닌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게 마사지 받으라는 얘기가 있네요. 마사지 받으면 참 기분이 저도 좋더라고요. 마사지 받아 누가 몸을 만져주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근육통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우리 호르몬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을 30%까지 끌어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울할 때 조금만 새로운 습관, 새로운 취미,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약간의 우리가 행동의 그런 패턴이 약간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휴가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런 게 우리 뇌의 그런 뇌 활성화 물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뇌과학에서 뇌의 그런 신경 물질에 대해서도 책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긴 했는데, 그 신경 물질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신경 물질을 어떻게 하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좀 내 뇌 속에 많이 생성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인지한 요 정도 방법을 하면 그래도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우울증에 관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우울증 해소에 관해서 지금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나의 그런 행동 패턴을 조금 바꿔서
그 뇌 속의 그 호르몬을 조금 만들면 내 기분이 금방 또 바뀐다. 계속 기분이 안 바뀔 것 같지만 또 금방 바뀌는 게 또 사람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힘내시고, 제 의뢰인분들께서도 제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제 구독자님들 포함한 제 의뢰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해서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새해에도 좋은 일 많으시고, 또 제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서 또 좋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